안녕하세요. 버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검단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검단은 인천과 다르다. 청가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기 완판이 됐어요. 이거 서울 강남도 아닌데 또 인천이야. 그리고 인천에서 조금 외곽으로 불려지는 서구야. 근데 서구가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죠. 검단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교통호재가 터졌고 대출 규제 특수,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대출이 뭐 100%다 먹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가 역세권 초품화를 앞세워서 침체된 청약시장 속에서 조기 완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기 완판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서울 비강남권도 요새 뭐 무순위 줍줍 계속 무한궤도로 돌리고 있잖아. 그만큼 무순위 줍줍 시장에서도 잔여 물량이 털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검단은 굉장히 서구 쪽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지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감 가득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적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이 검단 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5호선 연장이 된다라는 거. 이번에 1호선 신설역이 3개나 생겼죠. 특별히 여기 검단 호수공원역이 이 신설역 3개 중에 초역세권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고, 그리고 완판이라는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여기 A24블럭이죠. 84제곱 기준 5억 9천만 원대. 이 검단이 옛날에는 3, 4억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5, 6억대로 올라서 가지고 분양가 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는 거의 뭐 반의 반값 정도로 싸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건데, 일단은 지금 인천 전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이 올해 마이너스 0.96% 기록 중에 있죠. 근데 여기 인천 검단만 하더라도 누적 1.46%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그러니까 인천은 계속 꼬로박고 있는데 검단은 오히려 인천 안에 속해 있지만 올라가는 그런 추세. 그래서 검단은 인천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좀 들려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실거래가 들여다보시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12억에서 지금 5억 8천입니다. 6억 6천 떨어졌네. 완전히 반토막으로 가고 있죠. 부평구 역시도 5억 6천. 청라 쪽도 뭐 5억 이상 떨어지는. 인천이 확실한 어떤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검단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이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2억 6천 떨어졌고요. 칸타빌 더 스위트 역시도 1억 9천. 호반 서밋 1차, 이거 뭐 대장단지라고 하잖아. 우미린하고. 그죠? 호우금이라고 불리는 곳. 1억 8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락률에 있어서는 뭐 송도동이나 청라동에 비해서는 확실히 방어력이 높다. 왜냐? 교통호재 터졌는데 그 호재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다? 서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곳이고, 일단 분양을 하면 미분양 나지 않고 또 계약도 끝까지 가는 그냥 완판까지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단 신도시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엘리프 검단 여기 669대 9세대, 그리고 AB B블럭, AB 8블럭이죠. 센트레빌 프루지오 1564세대, AA 17블럭 중흥 S클래스 1398세대.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리고 AA 36블럭 이지더원 569세대. 가장 대장단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AA 17블럭 중흥 S클래스라는 얘기죠. 신설역 2개를 교집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역도 되게 가까워요. 2, 3분이면 충분히 뭐 엎어지면 코다할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딱 보시면 요게 지지난달에 분양했던 검단 호수공원역 아파트고 A24블럭이죠. 완판됐다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분양할 A17블럭은 검단 호수공원역하고 신검단중앙역을 끼고 있어. 근데 무지하게 가까워요. 상업시설은 이쪽으로 쫙 깔리게 되고. 그래서 A17블럭이 이제 호금 시대는 갔다. 호반 서밋
우미린, 금호올림 그 시대는 같다. A17블럭이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여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하철 여건은 검단 내 최고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총거리가 300m하고 400m밖에 안 돼요. 검단 호수공원역, 신검단 중앙역. 여기가 단지가 이렇게 딱 위치되어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오시고, 또 분양가를 보더라도 지금 직주 근접이 얼마든지 이제 신설역이 개통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히 서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다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 4억, 소형이 한 4억이고 뭐 30평대가 5억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확실한 더블 역세권. 단지도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견기업이죠.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공공분양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곳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워낙에 분양가가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거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해줄 이유도 없잖아, 그죠? 터무니없이 분양가 내놓고 있는데. 총 세대수가 또 매력적이에요. 1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은 미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8년 정도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일풍경채 AA24라고 불렸죠. 여기에 위치해 있던 제일풍경채가 44대 44.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84제곱만 쭉 깔려 있었고 115제곱 있었는데 여기가 5억대 6억대로 나왔었죠. 경쟁률도 뭐 굉장히 높았고, 아마 20평대로 AA17이 나오면 4억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검단 중앙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서울 5호선 트리플역으로 진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죠? 1호선, 5호선, GTX까지 끼고 있으면 이거 대장단지 되기에는 뭐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A17 중흥 S클래스, 여기가 요번에 분양했던 AA20, 여기는 북단에 위치했고 여기 남단에 위치했는데 여기 중앙 센트럴 상업지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역을 2개나 딱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AA24가 뭐 학군이 더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유하는 그런 학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주택자라면 실수요적인 어떤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품화 단지, 중학교도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있고요. 남측에 병원이, 의료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 야, 이거 입지 거의 끝판왕인데. 검단 호수공원역, 호수공원과 상업 특수적인 커넬 컴플렉스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숲세도 돼. 그 다음에 슬세권도 슬리퍼 질질 끌고 내가 쇼핑할 수 있어. 그리고 병원도 옆에 있네. 학세권도 되네. 이게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어떤 대장단지로 등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근데 분양가는 4억대에서 5억대야. 이런 데 찍으셔야죠. 무주택자라면. 뭐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쫓아가기 위해서 뭐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뭐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결국에서는 고금리 다 물려가지고 평생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초입지 같은 경우는 숲세 끼고 있지, 상권 끼고 있지, 초품화지, 그 다음에 병원도 옆에 있어. 이런 데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단호수공원역 A24블럭이었죠. 여기도 뭐 경쟁률이 522세대 모집에 7,2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었다니까. 에? 아니, 이런 데 지원을 해야지. 무슨 강남에 무슨 20억, 30억 하는 아파트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인지를 했다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는 모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우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17블럭도 이 정도 수준의 경쟁률이 나온다면 땡큐죠. 충분히. 이렇게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느 단지가 더 큰 단지? 당연히 A17블럭이 1300, 1400세대 되는 거고, 여기 제일 풍경채는 785세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통 접근성 훨씬 좋지. A17이 A24보다.
역을 끼고 두 개나 끼고 있으니까. 교육생활 인프라는 뭐 다 공유가 되는 거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보다 더 싼 데가 나와. 어제 제가 잠깐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 무순이 집도 기대를 할 만합니다. 여기도 뭐 거의 대장단지라 불렸었는데 A17이 등장하는 바람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배치도 뭐 어마무시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단지 내가 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뭐 아주 잘 고밀도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 평면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5구B는 탑상형이네요. 그리고 84는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5구제곱이 3억대입니다. 3, 4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84제곱은 5억대. 당시에 5억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니 무슨 검단에서 84제곱이 5억대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면 그래도 분양가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쓰였던 매력은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호우금 중에 가장 뭐 가격대가 높다고 하는데 7억 9천, 매물로는 한 8억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3억대로 딱 들어가게 되면 3억대에서 5억대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단에서의 공식적 분양과 또 무순위도 놓치지 마시라. 상당히 쏠쏠할 수 있는 어떤 이 분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편한 세상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편한 세상 DLENC가 건설 추락사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장 절반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스톱이에요. 상당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 건설 현장의 이 추락사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너무나 많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속적으로 지금 터지면서 뭔가 좀 건설사가 정신을 좀 차려서 현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잘 끌어가야 한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뿐만 아니라 DLENC까지도 지금 건설 현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사업장만 지금 120여 개에 달하는데 사업장 80여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금 주택건설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관련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좀 타이트하게 뭔가 공사 진척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사고 터지죠. 그리고 준공하면 뭐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 그죠? 뭔가 이 벽에 균열이 가고 화장실 악취나고 부실 공사가 그냥 만연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건설사도 상당 부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DLENC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 대구, 동대구역 84제곱에서 미달이 났어요. 이렇게 대형 평수는 다 미달이네. 그러니까 지방 분양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건 사고가 지금 터져버렸으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편한 세상 서대전역 최근에 또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도 미분양이에요. 5구제곱이 0.75 그리고 73제곱이 0.38 그러니까 대형 선호도가 높았던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미분양이라는 어떤 이 찬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천도 역시 이편한 세상 5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도 74제곱이 0.32대 1 74B가 0.1 84A가 0.52 그러니까 대부분 미분양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상당히 지금 건설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건설 시스템 자체가 부실 공사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뭐 이와 더불어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건설 업계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좀 많은 흔적이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지방의 이 미분양 상황과는 달리 서울 같은 경우는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77.58대 1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다 뭐 50대 1, 60대 1을 찍었는데 제기동역이 굉장히 가깝다는 어떤 장점은 있죠.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고 제기동역 아이파크 38세대 모집에 3,503명 당첨 가점을 보면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사람이 많았는가 아니면 진성
청약자가 많았는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최저 가점이 굉장히 높아요. 50점이 다 높아. 더 이상 돼요. 그러니까 44제곱이 54점, 그리고 58점, 62점, 65점, 66점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50점 이상이면 어마무시한 고득점이거든. 근데 실수 여자들이 대부분 모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동대문구 실거래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억에서 10억, 신답극동이 11억에서 7억. 이문화 아파트 사건은 뭐 저희는 대부분 신축인데 13억에서 11억, 2억 3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간의 거래를 보면 조금 하락세가 뭐 스탑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분양가가 20평대 10억이었는데 이게 3,503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것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요소다. 아무튼 뭐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어떤 깔려있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요. 여기 완판 여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동대문 얘기가 나왔는데 동대문 레미안 엘리니티, 여기 또 뭐 대장단지라고 하죠. 동대문에서 상당히 엄청난 시세로 상승세를 구가했던 곳인데 여기도 무슨 입주비 나올 예정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신설동역과 제기동역을 끼고 있죠. 제기동 아이파크하고 거의 비슷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엘리니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뭐 분양가는 10억이 넘지만 2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니티가 당시의 분양가가 51제곱이 6억, 74제곱이 8억, 그리고 84제곱이 9억대였습니다. 당시에도 뭐 고분양가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나오는 뭐 분양가에 지금 20평대가 방금 제기동 아이파크가 20평대가 지금 10억에 거의 11억이죠. 당시 7억밖에 안 했습니다. 6, 7억. 밖에라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지금 얼마 하느냐? 24평이 12억 8천. 매물로는 13억이 나오고 있어요. 20평대가 지금 7억인데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다고. 동대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기동 아이파크 같은 곳에 그냥 몰빵을 하는 거라. 근데 현실적으로 동대문의 집값은 상당히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시간에 지금 상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확실한 건 지금 아파트 시장은 대외적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서 자산 시장이 상당 부분 지난번에 어떤 리사이클 됐던 부동산 궤적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관세 영향이 있죠. 그 관세 영향 때문에 우리 무역 기조도 좀 변하게 될 것 같고요. 환율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의 대변화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1번 버블에 능가하는, 확실하게 서울 집값은 엄청난 분수령, 가격 조정기를 겪을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잠깐 규제를 피해 가서 아파트 값이 특별한 케이스대로 지금 상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구축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또 틈새도 보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틈새입니다. 그리고 우회로입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좀 탄력성을 가지시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면 지금같이 뭔가 팍팍해 보이는 상황도 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수요적인 어떤 니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뭔가 투기적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면 이제 일몰 시기가 왔다. 서서히 지금 해가 가라앉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먹도 밤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